똑같아. 또 똑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똑같이 긴장이 찾아와. 공간이요. 뭔가 지금 여기 공간도 또 적응이 안 됐어. 그리고 뭔가 했을 때 좀 큰데? 싶으면 줄여야 돼. 이 자체에 적응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굴 설득하느냐, 크게는 여기 둘, 청강하고 있는 둘, 그리고 이 카메라 너머에 이 영상을 보게 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근데 이걸 좀 더 잘 설득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연기 전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씬에 같이 등장한다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상대 배우로 소통하는 거, 이 자체로 저기 너머에 있는 관객들이 이걸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래서 적응 자체? 근데 시간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살짝은 일상적이지 않은 선에서 주저리야. 불필요한 이야기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비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핵심을 짚어야 돼. 나도 짚어야 되고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되는 사람도 짚어야 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대상에 대해서 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크게 먼저 전체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이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 배우가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됐어.를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쨌든 배우가 뭔가 훈련하고 연습했었을 때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크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배우 작업, 그리고 그 다음이 역할에 대한 배우 작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갈 필요도 없어. 생각도 안 해도 돼.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되지 않으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평생의 과업이에요. 이것도 역할에 대한 작업도 평생의 과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칙을 익힌다는 개념까지 성립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상이라는 것부터, 연기의 전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대상 크게 두 가지죠. 여기 기준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배우가 나, 여기 지금은 강사인 내가 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게 같은 씬에 등장하고 있다고 봤었을 때 여기 상대 배우,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는 두 분이 되겠죠? 두 분이 상대 배우가 되는 거고, 이 카메라 너머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관객. 그러면은 나에게 대상은 이렇게를 설득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야. 우리는 이들만 설득하면 돼. 상대 배우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 내가 혼자서 여기서 아무리 어떤 기가 막힌 연기를 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의 반응들, 앵글에 심지어 나만 지금 등장을 하더라도 이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하모니, 반응들, 이 모든 게 총합해져서 저기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같은 팀이죠. 어떤 씬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나만 알고 있어. 그럼 주인공인 거야. 이 씬에. 그리고 같이 등장하고 있는 배우들인 거죠. 뭐냐면 어떤 씬마다 사실 주인공이라는 게 존재해요. 작품 전체에도 물론 주인공이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이라서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를 다 쥐고 있어요. 주인공이 어떤 걸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 작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들을 들으면서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해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씬에서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는 연기를 어떤 식으로 좀 배워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저런 식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열어준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 이제 표현에 가 보면은 이걸 잘 설명하려면은 두 가지가 더 필요하겠네요. 상황, 흔히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 강사이기 전에 자연인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주어진 상황. 근데 이 주어진 상황은 촬영하고 있는 것도 포함이야. 어떤 개념이냐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극속 상황을 잘 표현해야 되다 보니 카메라는 없는 것처럼 카메라는 이미 있는데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기를 시작하냐면 이거 없고 너와 나밖에 없는 공간이야 지금. 근데 의식을 안 하는데 사실 이미 한껏 뭔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자의식 덩어리 상태에서 신에 집중하겠답시고 막 뭔가를 펼쳐나가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유효타가 하나도 없어. 나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애써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연기가 안 돼, 애초에. 연기가 성립될 수 없어. 저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저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약간 그런 거지. 이걸 이제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1차적 주어진 상황.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무대 공포 같은 걸 느끼게 돼요. 대표적으로 몸으로 바로 보이는 증세가 자,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손이 갑자기 너무 불편해졌어. 손이 지금 뭔가 저거 나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의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자의식이 굉장히 과잉된 상태죠. 이거는 손을 그러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쪽으로 옮겨볼까? 그 똑같아 사실. 그러면 다음 고민을 하게 돼. 손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지? 그럼 뭘 좀 이렇게 들어볼까? 안 달라져 사실. 이거에서 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 다 여기에 집중이 가게 돼 이제. 저 부자연스러운 건 뭐지? 그 팔을 자르고 싶다는 충동이 꼭 한 번씩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연기를 해본 사람들 무대 위에서. 그래서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주머니에 넣자 그냥 차라리. 근데 이거는 1차적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상이 생겨요. 내가 연기해야 된다는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있을 거고 이야기 중인 나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나가 있는데 이야기하기 전, 이야기 중. 이걸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도 이미 있었어.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의 나로 그냥 점프하려고 하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전에 나도 나고 이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극속 상황이 2차적 주어진 상황이라면은 갑자기 생짜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짜로 극속 상황을 믿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 대상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편이고 나하고 이제 같이 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리고 연기는 이제 이야기라는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 여기로 살짝 넘어가자면은 이야기는 어떤 속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오던 길에 교통사고 난 현장을 발견했어. 교통사고 난 현장을. 가다가 쾅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들어봤어. 사고 난 것 같아. 근데 주변에 뭔가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일단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했어. 119에. 그리고 뚜루루루루루루 네 119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이거 어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갑자기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지. 여기 사거리인데 아니지, GS가 있어요. 아닌데 여기 어디지? 제일 큰 건물 막 찾아보니까 저기 뭐가 적혀 있어. 카페 24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카페 24 있는 그 건물 근처에서 사고 났는데 지금 빨리 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방금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다 해결했어요. 뭘 해결했냐면 방금 전에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여기 GS 아닌데 이게 대사인 거예요. 대사. 그리고 그거를 필요하기 위해 가져갔던 상황 설명. 오늘 오다가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이제 여기 오는 길에 갑자기 소리가 쾅 하고 나도 놀래가지고 뒤를 봤다. 이게 사실 상황을 가져가고 있고 몰입하고 있는 시작.
첫 시작. 실질적 연기는 이건 내가 해야 될 연기.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배우가 리얼리티하게 연기해야 될 거는 이 말만 빼면 돼요. 네, 여기 와, GS 카페 24 큰 건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고 났으니까 빨리 와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 이야기 없이 갑자기 점프해서 이제 이렇게 연기하려고 해요, 보통. 여기 GS 아닌데? 카페 24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연기하기 왜냐면 상황을 무시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을 다 가져가요. 이야기를 하면서는. 자, 상황 얼마나 잘 가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꽝 소리가 나서 놀래.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남겨야 될 거는 배우가 액팅을 할 때 길을 가다가 이거 남기는 게 실질적으로 리얼리티한 연기. 근데 이걸 가져가는 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생짜로 놀란다 라는 지문이 있는 거야. 근데 상황을 가져가야 되는 건 내가 길을 가다가 소리가 탁 들려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가져가줘야 되는데 놀라야지. 세 걸음 걸어가서 이렇게 연기가 되어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이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약간 훈련 예제처럼 어떻게 이걸 집중해서 들어가는지를 좀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텍스트가 있어요. 뭐 햄릿이야. 예를 들어서 햄릿인데 내가 햄릿을 연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나부터 먼저 설득이 돼야 돼요. 나부터. 뭐냐면 햄릿의 어떤 감정, 상황,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자체를 뭔가 내가 느껴보고 뭐하고 막 이거는 전혀 연기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진짜 내가 나로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나로서 누군가의 얘기를 한다. 그러려면은 연기 자체가 성립된다라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연기 자체를 성립한다? 연기하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방금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좀 제시할 수 있는 게 감자 게임. 뭐냐면 사실 감자든 고구마든 뭐 사탕이든 뭐든 다 상관은 없는데 본질적으로 소통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예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야기 자체가 성립된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연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텍스트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한다는 건 텍스트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압축시켜서 그냥 감자로 해보자는 거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감자라는 텍스트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감자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감자. 감자? 좋은데 좀 더 집중해봐요. 이게 뭐냐면 상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자? 감자. 이게 연기 기본 원리예요. 사실. 근데 대사가 이제 있으면은 이 감자를 갑자기 없애버려요, 다들. 감자는 없었던 일인 것처럼. 갑자기 뭔가 사실 대사가 아무리 길게 적혀 있어도 감자 10개 정도 적혀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살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해주고 이제 연기다운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햄릿에 나와 있는 한 대사를 예를 들자면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면은 방금 전까지 감자? 이렇게 연기하던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일단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만 설득하면 돼요? 저기 넘어에 있는 카메라 넘어에 있는 사람만 설득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둘만 설득하면 돼요. 일단 자 보십시오부터가 이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디션장에 들어간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러셨어요. 이거 원래 연극이니까 마치 대극장에서 하는 것 마냥 내가 해봐야 되겠다. 들어와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그림 아니 무슨 말을 도대체. 근데 지금같이 유효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자 게임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적용하면 되겠다. 사실 이게 말 자체로만 좀 설명을 하자면은 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하고 저기 있는 저 그림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감자로화 시키자면은 자를 감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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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거로 하라고 하면 이제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좀 안 바뀌려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약간 넘어가는 거긴 한데 말 자체가 가진 의미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 방금 이해한 것처럼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러려면은 크게 이 말에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주어 동사만 찾으면 돼요. 이게 이제 분석 같은 개념인데 주어랑 동사를 찾으면 돼요. 보자. 일단 딱 봤었을 때 크게 바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뭔가 문장이 두 가지인 것 같다. 나눠줘야 돼요. 보라는 것과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 뭐뭐다 이런 개념. 그럼 이거에서 주어 동사가 뭘까요? 어제 동사는 뭘까요? 뭘 하라는 거예요? 봐라. 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상대한테. 그쵸. 여기 이런 부분이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 생략돼 있어요. 사실 이 씬은 좀 이거는 미리 설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햄릿이라는 인물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인 어머니 보세요 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냅다 자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상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다못해 봐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연기가 시작이 돼요. 봐봐는 돼야죠. 그죠? 어쨌든 어머니 이걸 보라고 어머니 뭔가를 뭔지 몰라 아직까지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 가까이 있는 게 이겠죠? 저기 멀리 있으니까 저거겠죠? 여기 가까이 있는 뭔가 있나 봐. 이 그림하고 저기 멀리 있는 저 그림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겠어요? 주어 동사가 똑같아요. 뭐뭐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머니 이거는 뭐뭐입니다. 뭐냐면 이게 초상화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도 이거 뭐뭐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심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몇 마디 안 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머니 보세요. 뭐뭐예요. 해요. 목적어까지 포함돼 어머니 이걸 보세요. 이게 초상화예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가진 의미. 이게 아까 1차적 주어진 상황이랑 똑같이 1차적 분석이에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감정 몰입해요. 막 햄릿의 감정을 느껴보겠다고 막 빙의 되는 사람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자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힘들어. 관객들 멀어져. 왜 어쩌래? 연기 잘하는 건가? 이렇게 돼요. 이거 그냥 그런 얘기야. 보라고 엄마 이거 봐봐. 이 초상화야?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석의 가장 기본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막 분석을 인물의 어떤 어머니의 마음, 햄릿의 어떤 그 철학적이고 고증적인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15세기, 16세기 이거 할 수 없어요. 뭐냐면 어떤 이야기든 간에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 혹은 부정.
나머지 디테일은 이후 문제예요. 뭔 이야기가 있으면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든 부정적인 이야기든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까지만 봐서는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전사를 설명해 주자면은 햄릿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덴마크라는 나라의 왕자인데 어머니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냐면 햄릿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햄릿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동생이 있어. 아버지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 엄마가. 그것도 아버지가 죽은 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했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아들아, 너는 왜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니?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아버지 장례식 지금 방금 끝내고 가는데 결혼식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그 안에서 이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 그래서 햄릿이 피해 다녀, 엄마를. 때로 미친 척을 하기도 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러다가 햄릿이 죽은 아버지의 귀신을 만나.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듣게 돼. 그 귀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죽었냐면 네 삼촌, 내 동생이 날 죽였어. 그러면 햄릿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지금 나의 현 아버지가 된 격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태도가 그게 뭐냐고. 어떤 기분일까요? 이 긍정적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하나 접근하자면은 한국말은 뒤에서부터 연기를 하면 참 쉬워져요. 한국말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본질을 얘기했죠. 어머니 보라고, 어머니 뭐뭐입니다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1차적으로 접근할 때, 말 자체를 접근할 때 뭐뭐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봐요. 근데 뭔데? 뭐냐고? 초상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초상화입니다. 누구 초상화인데? 어떤 분의 초상화입니다. 어떤 분의? 뭔지 모르죠. 어떤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그게 두 형제야. 아, 이거는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이게 뭐야? 뭐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그 그림인가 봐. 아, 어떤 그림을 나눠주는구나. 또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라는 개념이 생겨요. 어떤 그림? 저기 있는 그림.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개념이겠죠.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어떤 그림? 어떤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아, 근데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이런 얘기구나. 보라고. 자, 보십시오.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돼서 말이 되잖아요.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간에 보라고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 그리고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예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됐으면 이제 이 역할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역할로서 가져가야 될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가져갔다 해줬던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엄마를 열심히 피해 다니고 있었어. 근데 또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왜 아빠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자꾸 개기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봐봐, 너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라고 자꾸 그래. 이게 너 어떻게 아빠가 아빠야?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한테 막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이게 아버지 그림, 초상화, 그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 초상화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2차적인 본 연기까지 이어진 상황.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접근 방식을.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이게 뭔가 특별히 어마무시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거가 방금 전 같은 설명이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햄릿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아,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얘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 힘들겠구나. 근데 엄마가 찾아서 자꾸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니? 라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왜 앞서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기 어디서 나온 연기냐면 본 거예요. 극장에 가서 연기 기가 막히게 한 어떤 배우의 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막 감정을 그런 얘기했어. 와,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조사입니다. 막 눈 막 뒤집고 막 이러니까 아 저거구나.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근데 그 과정을 실제로 그 배우는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물만 착안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배우가 이런 방향으로 저기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연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쳐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조사랍니다! 이렇게 연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이 공간 안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냈었을 때 납득이 돼요. 아니면은 이 연기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 봐. 눈 부라려. 자, 보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야. 누구한테 하는 말도.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보라고. 엄마 누구 갈 거야? 여기 놓고 하면 엄마 봐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 소통 됐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불렀잖아. 보라고 이거.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고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아, 엄마구나. 아들이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을 보래. 아무것도 없지만 그림이 있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 저기도 있대. 앵글은 안 보이지만 저기도 있는 거야. 저 그림. 이게 두 형제 분의 초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연기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접근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 보십시오 막 하는 이 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말이고 이해가 돼야 돼요. 누가? 보는 사람이. 이 공간에서 펼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써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냥 거리가 가까워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감에 대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간감이 아니라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좀 감각들이 있어요. 인간은. 뭐 어디서 말이 안 된다고 느끼냐면 별거 아닌데 조금만 이동해서 말이 안 된다고 느껴요. 잘 봐봐요. 오.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자체가 이미 본인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허용될 때는 거의 연인 간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거리. 그것도 특별한 순간에만 전제를 달자면. 근데 또 웃기게도 이런 거리감이 이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하철을 탔어. 그러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어도 맞는 거예요, 이건. 그때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실 살고 있어요. 말이 되게끔 살고 있다는 거죠. 느끼기에. 근데 그거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 거꾸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내가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만 설득하면 돼요. 더 단순하게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돼요.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햄릿의 막 대단한 뭐 셰익스피어 막 이런 거 못해요. 어떻게 해 이거를. 자, 엄마 봐봐. 이거 해야 돼요. 엄마 이거 봐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돼야 자 보십시오 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식으로 연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작품 자체가 결정할 몫이고 연출자가 결정할 몫이에요.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햄릿 고전 작품을 많이 해체해요. 그러면 대사가 이렇게 되겠죠. 엄마 봐봐 좀 답답하네 진짜. 엄마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빠 누가 아빠인데? 가 되겠죠. 해체시키자면 현대적으로. 이게 진짜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부터 집중을 해야 돼요. 뭔가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자체가 막 대단한 뭔가 막 갑자기 막 마법처럼 막 집중돼서 뭔가 인물이 막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해요.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할 때 예시를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왔어. 왜 그러냐? 우리 여자친구가 싸웠다. 내가 뭐라고 하던데 여자친구가 나가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유를 모르잖아. 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나가라니까. 그것도 나갔어. 나갔더니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 이때 이미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따로 떼어내서 조절력만 가지고 수 있다면은 연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는 똑같이 상황들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이 대사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에 들어왔는데 나가 이게 당연한 거니까 이야기 안에서 이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몸이 거짓말이라고 안 느껴요. 몸이 거짓말이라고 안 느낀다는 거는 연기를 해도 그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기가 왜 어렵냐면 갑자기 거짓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거짓말 나 햄릿이야 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나 햄릿이야를 내가 100만 번 되뇌인다고 햄릿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되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대신 실감나게. 그걸 더 실감나게를 확장하다 보니까 다른 상황들에 대해 인지들만 가지고 연출적인 요소들하고 합체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한 거를 누구에게, 내 대상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 배우와 배우의 관계가 되는 거고 이걸 보는 사람은 관객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잘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궁금한 거 있나요? 끝.